2015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어제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축제 현장에 참가해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과수 화상병이 사과로 번지면서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인 경북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경주의 놀이시설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지자체도 소방당국도 몰랐고 감독체계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가장 덥다는 삼복 가운데 하나인 중복인 오늘은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에 따라서 강우량 차가 크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절기 대서이자 중복인 오늘 주춤하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인데요. 이번 장맛비도 지역에 따라 강우량의 차이가 크겠고 또 일부 지역에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열대야라고 하는데요. 오늘 경산과 안동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안동이 낮 최고 기온은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불쾌감이 높겠습니다. 오늘 보양식으로 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치킨 하면 맥주, 맥주 하면 치킨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치맥을 소재로 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어제 개막을 했는데 개막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붐벼 축제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두류야구장 일대가 치킨과 맥주 부스에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치맥을 좋아하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와 한류 스타 이민호가 참가해 개막식 분위기는 한껏 고조됩니다. 대구 치맥 축제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 대구 축제에 와야 해요. 무료 시식 행사가 있는 곳마다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재밌는 이벤트로 선물도 받습니다. 다양한 치킨 요리와 세계 맥주, 그리고 흥겨운 음악까지 곳곳에서 건배가 이어집니다. 저희 진짜 동료들이랑 같이 왔는데 분위기도 진짜 너무 좋고 젊음이 느껴지고 맛있는 치킨도 있고 맛있는 맥주도 있고 너무 시원하고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축제 닷새 동안에만 치킨 25만 마리, 맥주 25만 리터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고 시중가보다 30% 이상 싼 가격에 치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리공원 일대와 평화시장, 서부시장 등 대구 곳곳이 축제의 무대가 되고 밤마다 펼쳐지는 K-팝과 클럽 공연은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립니다. 내일부터는 내륙에선 처음으로 비치발리볼 대회가 열리고 보디빌딩 쇼 등 이색적인 볼거리도 많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닷새 동안 계속되는 이번 치맥 페스티벌에 주최 측은 8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2015 대구 치맥 페스티벌 이틀째인 오늘도 두류공원 등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두류 야구장에서는 오후 2시부터 치맥 닭싸움 대회가 열리고 저녁 7시 30분 치맥 힙합 나이트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치맥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두류공원 내 28주차장에서는 치킨 신메뉴 경연 대회와 K-팝 댄스 등이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펼쳐집니다. 관광 안내소 주차장과 이월드, 평화시장 등지에서도 치맥 물장난 워터존, 치킨 아트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대구 사격장이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밤에도 문을 엽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대구 사격장 문을 밤 10시까지 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물총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물총 전투 체험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1일에는 야간 무료 사격 강습회와 가족 사격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죠.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대구 광역권 전철망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대구 광역권 전철망 구축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교통 수요가 많고 경제성이 높아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큰 광역도시인 대구하고 중소도시인 구미를 연결함으로써 교통량이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비용 대 편익, 그러니까 BC가 1.0 이상 나와서 대구 광역권 전철망은 수도권의 전철과 같은 원리로 운영됩니다. 전동차가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9개 역사를 통해 경부선 61.9km 위를 달리는 것으로 1,100억여 원이 투입돼 오는 2019년 개통 예정입니다. 구미에서 경산까지 44분 만에 주파해 출퇴근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교통 편의가 높아지고 인접한 도시들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한편 서대구 KTX 역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고립돼 있던 대구의 생활권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역전철망이 구축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경제적인 그런 파급 효과들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광역권 전철망 구축 사업에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추진 사항 등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달구시 교육청은 국제교류 통역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각급 학교와 외국기관과의 교류를 돕기로 했습니다. 통역자원봉사단은 중국어와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6개 언어 통역봉사자 6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원봉사단은 해당 국가 학교에서 방한할 때 너댓 명으로 팀을 구성해 교육활동과 시설 참관 등을 도와줍니다. 달구에서는 전체 학교의 10%가 넘는 400여 개 학교가 매년 외국기관과의 교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특성화고 학생 152명을 해외 교육 파견하기로 하고 어제 대경대학교에서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자동차와 식품, 서비스, IT, 금융 등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미국과 중국, 호주, 네덜란드 등에 석 달간 실습하며 취업도 준비합니다. 경북교육청은 2011년 글로벌 현장학습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300여 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해외 인턴십을 하는 등 해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화상병이 사과로 번지면서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인 경북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수원 폐원에 따른 보상 규정이 없는 데다 수출 중단과 수입 압박 등의 내후 외환이 겹칠 우려도 높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발생 지점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나무는 모두 매몰 처리합니다. 과수원이 폐원되는 건데 현재로선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설령 보상 규정이 마련된다 해도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임차농들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화상병이 발생하면 화상병 청정국들은 대개 수입을 중단합니다. 수출길이 막히는 겁니다. 수출 중단은 이미 배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과 호주는 지난 1일과 5일 각각 한국산 배 수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사과도 수출이 중단될 우려가 높습니다. 화상병 청정국들이 이번 계기로 수입을 중단할 경우에는 경북 북부 지역 사과 수출 농가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도 관심사입니다. 과수 화상병이 있는 미국은 아직까지 한국산 배의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과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화상병을 구실로 지금까지 미국산 사과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화상병이 발생하면서 수입 금지의 구실이 없어진 겁니다. 검역을 통한 미국 사과 수입을 막는 시기가 단축되거나 또는 아주 쉬워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사과 재배 농가들은 이번 화상병으로 과수원 폐원의 위험과 수출 중단, 미국산 사과 수입 등의 삼중고에 직면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 지역에는 전국 재배 면적의 61%인 2만여 헥타에서 사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기아를 잡고 시즌 50승 고지에 가장 먼저 올라섰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펼쳐진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기아와의 주중 두 번째 맞대결에서 삼성은 선발 전원 안타와 득점을 기록한 덕분에 기아를 14대 10으로 잡고 전날 패배를 서력하며 1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1승 1패를 기록한 두 팀은 오늘 저녁 주중 3연전 마지막 맞대결을 펼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이 경기도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칠곡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7시 40분쯤 자신의 원룸에서 인근 편의점 여주인 35살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72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3개월 전부터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여주인을 원룸으로 불러 대화를 하다가 돈이 없으면서 왜 있는 척 했느냐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경주의 놀이시설에서 기계 오작동으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도 소방당국도 사고 발생 사실조차 전혀 몰랐고 행정당국의 감독 체계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경주월드의 자이로드롭. 기계 오작동으로 공중에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용객 20여 명이 70m 상공에 매달려 5분여 동안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중간 지점부터 계속 흔들리고 신호가 있었는데 내려보내주지 않았어요. 다시 놀이기구 못할 정도로 불안했죠. 경주월드 측이 자체적인 구조에 나섰을 뿐 소방서는 물론 경주시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대형 사고만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분들이 이용하시는데 그 위험성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신고를 안 하는 게 됩니다. 놀이기구 사고는 자칫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잠시 멈췄다가도 자기들이 복구가 금방 돼가지고 한 거는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알 수가 없고. 더구나 놀이공원 안전점검은 놀이시설 업체들로 구성된 사설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맡다 보니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직이니까 제가 그거 유기기구를 검사할 수 없으니까 유기기구는 거기서 하고 저는 행정적인 부분 서류라든가 뭐 점검 일지라든가 그런 걸 보죠. 매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놀이기구의 안전성을 사실상 놀이공원 업체들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놀이기구의 작은 오작동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 고등법원이 어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27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판 절차 익히기와 법원 방청, 민형사 모의 재판 체험 등을 비롯해 판사와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어제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국정감사 지원준비위원회와 예산지키기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경상북도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권 중심으로 치우쳐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장과 지역구 의원의 치적사업이나 선심성 추경 등 예산 낭비 요소를 감시하기 위해서 위원회 2개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절기 대서이자 중복인 오늘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인데요. 이번 장맛비도 지역에 따라 가구량의 차이가 크겠고 또 일부 지역에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28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천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출발하고요. 구미는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29도 예상됩니다. 예천과 안동의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예천이 28도, 안동은 29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25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5m로 오후에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32도까지 기온이 올라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